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 강사 문고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지금 등교를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통해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이렇게 학원 수업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들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한빛고 전문위원으로서 여러분들 작년의 기출 그리고 또 재작년의 기출들을 통해서 이번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하고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생님의 픽 이고 나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차와 다음 주차에 걸쳐서 선생님이 엄선한 정말 이거는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유형이다 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더불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에까지 선생님들이 유사 문제들을 통해서 워크북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문제를 풀어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뭐 따로 추가로 준비해야 될 유형들의 변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중간고사 조금 더 예리하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오늘의 첫 번째 픽은요. 한빛고 2019학년도 기출문제 중에 객관식 15번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자, 문항의 점수는 5.2점이고요. 난이도는 중정도,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개의 우리가 문제집,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다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 하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서 살펴야 될지에 대해서 워크북에서 유사 문제들을 잘 뽑아 놓았으니까요. 이 문제의 풀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유사 문항들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에서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저희 실수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에 따른 식의 조건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잘 기억은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잘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제가 점검만 간단하게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첫 번째로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일 때,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상황이죠.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요, 능동적으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식을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근이 일단은 실근이어야 해요. 왜냐면 허근은 양수다, 음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두 근이 실근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조건을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는 분명히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부등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따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두 근이라는 건요,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서로 같은 두 근이라는 거는 중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잘 살피셔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if 만약에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다 라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으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에 0에 등호를 붙이지 않고 0보다 크다라고 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이면요, 두 근의 합이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살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면 두근의 곱도 0보다 크게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따져주시면 문제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근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근이 모두 실수여야 하기 때문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두근의 합은 0보다 작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수와 음수를 곱했을 때는요. 음수의 모가 마마가 만나서 양수로 바뀌면서 그쵸? 두근의 곱은 양수가 된다라는 조건 하나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상황과 같은 거죠. 두 실근이 나왔는데 두 실근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위해서는요. 그냥 한 가지 조건만 따져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세 가지, 그리고 여기서도 세 가지 조건을 따졌는데 왜 한 가지 조건만 따지면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요. 두근의 곱인 알파와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이 식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두었을 때 두근의 곱을 의미하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별식을 쓰게 되면요.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판별식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두근의 합은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 두근의 합이 양인지 음인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크기가 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두근의 합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만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나만 써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선행 개념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보죠. 자, 솔루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절대값은 같고요. 두근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는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 이 식에서 얘기하는 x제곱 합의 개수 a분의 상수항인 c가 a분의 c가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서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첫 번째 a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요. 원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만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조건밖에 쓸 수 없지만 이 문제는 특별하게도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선생님이 지금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부호는 다르지만 이들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가 되겠죠. 왜냐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절대값을 먹고 양수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수인 근은 절대값을 먹고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베타를 왼쪽으로 이항시키셔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근이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라는 추가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두 근의 합을 쓰러 가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가 되겠고요. 이 값이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히 인수분해를 통해서 2, 7이 14니까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2가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는 7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우리가 먼저 구해놓은 알파와 베타가 0보다 작다. 다시 말해 a는 3보다 커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요. 마이너스 2는 지워주시고 a는 7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 사실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변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이 완전 처음 보는 유형의 뭐 B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워크북에 선생님이 실어놓은 다양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문제를 한번 상세하게 잘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